자, 테마 14번으로 넘어갈게요. 테마 14번 뭐 보시냐면 미국의 농산물 원조 부분을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미국의 농산물 원조와 관련돼 갖고 요번에 나온 것이 300산업이죠. 그래갖고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08년도 나왔고 13년도에 잠깐 언급돼 있고 단독문 17년에 또 한번 나왔던 거죠. 자, 미국이 이제 195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미국이 농산물 많이 원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공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미공법에 따라서 그 한국의 농산물을 원조해줬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게 있어요. 일단은 미국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자국의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을 진흥하는 편 제3세계의 그 식량 부족을 또 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농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 바다에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델리 정책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농산물 조절을 해가지고 이 농산물을 태평양 한가운데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 태평양에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친미 국가들에게 뿌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했고 다목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농산물 원조를 해줬는데 이게 이 농산물 원조가 언제까지 갔냐면 무상 원조가 1956년까지 가요. 예. 그러다가 그 후에도 이제 잠깐 그 61년 때 한번 하다가 이제 그 후에는 거의 없어졌는데 자, 그래서 인연 농산물의 한국의 원조 해서 이제 했고 그 과정에서 미공법 485에 따라서 대충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대충 자금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표를 잠깐 보세요. 자, 미국에서 그 이승만 정부한테 잉여 농산물 제공해주죠.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그것을 국민에 공짜로 놔주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죠? 잉여 농산물 판매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별도의 계좌원을 만들어갖고 대충 자금을 이렇게 뭐냐면 쌓아도 거기서 벌어들인 거 가지고 그래서 대충 자금을 통해서 뭘 이용하냐? 자, 국내 미국의 미군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무기 구입 있죠. 이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일 때는 상당히 좋은 거죠. 원조를 낸다고 무상 원조를 해서 생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잉여 농산물 갖다 팔면서 재정 확보한 대충 자금을 가지고 미군의 어떤 미국이 만든 군비나 미군의 군비나 그 다음에 또 유지 비용이나 그 다음에 저기 무기들을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충 자금의 용어, 그 다음에 그 미군의 유지 비용, 이 용도 있죠. 미군의 유지 비용과 미국의 미군 무기 구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와 군사가 어디에 예속돼 들어갔냐면 미국에 예속돼 있죠. 예. 특히 이제 군대 부분이 상당히 무기 체계가 미국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은 지금 무기들 상당수가 어디에서 수입해와요? 미국에 수입해오잖아요. 예. 그 우리 자체 만드는 그 무기들도 미국의 기술에 의해서 이제 도입해서 만드는데 그 뭐냐 전쟁 날 경우에 무기 체계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미국의 농산물 원조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자, 일부 기업가 관료들, 정치가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정경 유착 이런 것도 일어났죠. 부정부패. 그래서 이제 일반 민중들 상대적 빈곤감과 낭비적인 소비 성향, 경박권 풍조가 조작이 됐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법이 제정됐죠? 부정축제 처리법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막 일부 기업가들이 이 미국 농산물 불화받고 뭐 소비재 물품도 불화받는 과정에서 300산업이 형성되고 이 300산업을 통해서 재벌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재벌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재벌이 있어. 삼성 있죠? 삼성은 원래 전자회사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이 300산업을 통해서 형성된 회사예요. 그래서 제일모직이라고 아시죠? 그게 원래 삼성 그 주회사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옷 파는 그 회사였어. 그 면화 이렇게 해갖고 들어와서 옷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300산업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외워두셔야죠. 자, 왜 300산업이라고 하죠? 다 하얗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원조 물자 중에 소비재 물자들이 많은데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그 면,
그러니까 그 목화죠. 다 하얀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 해서 300산업인데, 자, 밀가루를 바탕으로 한 것이 제분이고, 그 다음에 설탕을 제당, 그 다음에 면방직 이런 공업들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다 소비재 공업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파행적인 산업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소비재 중심의 산업 발전에 비해 생산재 산업은 부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생산재는 원조는 안 해줬어, 잘. 왜냐 이거 잘못하면 뭐 무기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안 해주고, 자,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서 소비재만 했다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산업 발달 정책의 실업자 증가, 그 다음에 실업의 신흥 재벌 등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300산업이 이제 뭐 해도 이게 300산업 가지고는 그 많은 실업자들 통합할 수 없어. 흡수할 수 없으니까 만날 실업자들 많고, 실업자들 많으면 사회가 안정돼야 불안해요. 지금도 보면 그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야? 불안하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상당히 불안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뚫고자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탕, 면화, 밀가루, 그러니까 300산업 같은 농산물 가공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있는데,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그 국내 식량 사정이 완화됐지만 권력 유지 기반으로 가인 도입을 했고, 특히 여기에서 대충 자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기 구입이나 미국 유지 비용도 했지만 일부는 정치 자금을 또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밀이나 면화들이 들어오니까 그 밀과 면화를 재배했던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몰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쌀은 그래도 이제 안 들어오니까 쌀을 많이 재배했어요. 쌀을.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뭘 재배하죠? 쌀을 재배하죠. 쌀의 단자가.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지거나 풍년이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농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산미증식 계열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산미증식 계열가 쌀 농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 시장적 요인에 의해서 이게 많이 위험하잖아.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이나 풍년이나 뭐 그 경제적으로 쌀값 폭락할 경우에는 농가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밀이 들어오면서 이제 분식들이 많이 행해지죠. 그래갖고 부산에 가 보니까 그 밀면인가? 밀면 드셔보셨어요? 밀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밀면을 왜 만들어졌냐면 예전에 6.25 전쟁 도중에 그 미군들이 이제 원조 물자를 가지고 왔잖아요. 밀가루를. 그래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뭐냐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냉면은 모밀로 만들죠. 모밀로 해갖고 이제 하는데, 밀면은 그 밀을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만든 건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보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 괜찮은 것 같아. 부산 경남 쪽에 그 토속 음식이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있고 178페이지 펴 보세요.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 16번 문제 볼까요? 이거 잠깐만요.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미국 법을 써보고 원조 물자가 중단된 배경과 제공 방식의 전환을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산업 세 가지 써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두 가지로 서술해 보시오. 자, 6.25 전쟁 이후에 경제 원조 규모가 확대되어 사회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했는데, 요때 이제 그 많은 그 물자들이 왔죠. 무슨 법 때문에 그렇죠? 미공법. 미공법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이거 미공법 485에 따라서 무슨 자금을 만들었죠? 대충 자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04, 원조 물자 중단된 배경이 뭐예요? 1958년부터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창간으로 도입이 됐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보상으로 유상차관으로 도입했고,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 정권이 3차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소비재 생산에서 무슨 생산자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산업은 면방직 사업, 재당, 재분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제일제당 딱 연상하면 돼요. 요때 성장한 기업. 삼성, 원래 제일제당이 그 CJ그룹이 원래 삼성에서 갈려져 나온 기업 아니에요? 그래서 본가는 셋째 아들한테 주고, 첫 번째는 저기 첫 아들한테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지금 약간 그 CJ하고 삼성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영향은 그 생산자 산업이 여전히 낙후돼 경제적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소비재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그 정경유착 쓰시면 돼요. 정경유착에서 재벌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식량산업 많아졌지만 뭐 권력 기반의 가인 도입, 그리고 곡물가 하락을 통해서 변화와 민재발 농가들이 몰락해 쌀의 단적화, 이런 것도 다 부작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펴 보세요. 39번 문제 볼까요? 39번. 자, 39번 문제 보면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자, 그 다음에 가의 사용용도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거 원조 물자인 부정적 영향을 써보시오. 자, 여기 보면 정부의 원조 물자를 판매한 돈을 뭐에 따라서 하죠? 대충자금. 예, 그 용어 명칭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고, 자, 대충자금의 용도는 국방력 강화, 미군을 유지하거나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고, 일본은 아까처럼 이제 그 정부가 결탁해서 그 이제 이게 주체는 정부와 재벌이 결탁한 거죠. 기속재산을 불어받는 자본가들이 낮은 금리로 대충자금을 융자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정경유착의 원인이 됐던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은 미국에서 대량으로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 다소 해결됐지만 뭐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그 결과 농촌의 실업자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단자가, 이런 거 쓰시면 되죠. 그래서 한 그 부작용 두 가지 세 가지도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재 공급은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단자나 뭐 부정부패 소지. 아까 부정부패 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충자금을 그 정부하고 유착된 그 재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거죠. 특혜 금융 같은 건 이제 받고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다음 테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테마가 아니라 잠깐만. 다음 테마. 자, 남한의 경제 발전. 박정희 시킨 경제 발전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문제 나왔어요. 아이고. 2423페이지. 자,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경제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일단은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뭐냐면 수출 주도형이야. 수출 주도형. 그래서 외화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판매한 물건을 수출해서 또 돈을 벌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시대 때 수입 대체 산업 건설에 치중했던 거에 비해서 이래서 박정희는 수출 주도형 선장 전략을 포방했고, 선장 위주의 지향, 그 다음에 공업 분야의 불균형 발전, 농업을 좀 희생시키면서 공업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1, 2차 경제개발 때는 경공업에 투자했고요. 그 다음 3, 4차 때는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경제정책을 누가 주도했냐면 정부가 주도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해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정부 기관이 뭐냐면 경제기획원이죠. 경제기획원. 자, 이 경제기획원은 상당히 끝발에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1961년에 조직한 거야. 그래서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을 만들었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 경제기획원의 명분은 뭐냐면 그 지도받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가 주도를 해.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그래서 그 반공을 내세우는 그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보면 상당수 어떤 요소가 많냐면 공상적 자발대 요소들이 많아. 지금 보면. 그래서 상당히 사회주의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을 만드는데, 이 경제기획원은 상당히 그 뭐냐면 끝발 있는 기관인데,
이게 뭐냐면 경제를 담당하는 재무부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합쳐놓은 거예요. 경제와 예산 부서죠. 그걸 합쳐놓은 것이 그 뭐냐면 경제기획원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1994년이요. 거기에 이제 재무부와 통합돼서 재정경제원이 되죠. 그래서 저 1998년에도 그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승격 개편이 되는데 상당히 있다. 지금은 이제 분리돼 있죠. 기획예산처에서 하잖아요. 지금요. 재정은 그 경제는 이제 그 재경부에서 하지만 거기 그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분리돼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경제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을 합쳐놓은 게 있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외자도입과 적극적인 자원재물 조달을 통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수출하고 그걸 더 얻은 돈을 가지고 자본 축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포방했다. 자, 그다음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승만 정부 때 3개년 계획을 했죠. 그 다음에 2020 때 장명 정권 때 5개년으로 바뀌었고 5.16 때 다시 수정해갖고 이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기원을 주도해갖고 이제 경제개발 정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경제개발 결과 문제점 보면 이제 경제성장을 했고 식량 증상활동에 자급자족 가능했고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에 1인 생활권 있죠?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제회 확대 그래서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이죠.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 때 자본이 부족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마련했냐면 그 지금 강남 아시죠? 강남. 예전에는 뭐 영화 소재도 했는데 저 송파구, 뭐 서초구, 강남구 있잖아요. 원래 그 지역이 197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지역이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개발 내걸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강남 개발 왜 내걸었냐면 그 원래 강남 지역의 이제 땅을 정부의 이제 지주들을 불러내요. 강남 그 살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땅을 반을 나한테 그냥 줘라. 지주 그 땅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뭐냐면 강남을 개발시켜 주겠다는 거야. 강남을. 그리고 강남을 개발시켜줬고 강남 땅값이 올라가면 너네들 좋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주들 입장은 좋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정부한테 줘버린 거야. 무상으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땅에다 뭘 지은 거야?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강남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유흥가도 들어가면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하고 학교에 유명한 학교도 있죠. 거기에 다 유치시키고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죠. 그러면 지주들 땅값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거 땅값 오를 때 그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뭐야? 갖다 판 거야. 시작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지었냐면 경부고속도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970년대 강남 개발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때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부자가 됐어요. 이제 그때 그래서 졸부라는 말이 됐죠. 졸부. 강남 졸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돼요. 문제점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분배에 소홀히 됐죠. 그래서 지금도 더 이런 부분이 더 벌어졌죠. 양극화 형상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이 정부에 계속 정권 유착들이 행해졌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재벌들이 정치권에 뇌물 주고 뭐냐면 또 이렇게 뇌물 받으면서 이제 서로 특혜를 주면서 성장에 갔죠. 그래갖고 이제 재벌 기업의 성장의 바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무역 비중이 높아졌는데 물론 지금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비중이 높아진 거죠. 자, 그다음 개발 독재인데 이 개발 독재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정치적인 어떤 그 민주주의는 탄압하는 대신에 경제적 성장을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그 독재 모델을 나중에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런 사람들이 잘 배우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70년대 주요 경제 조치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83 조치 같은 게 사채 돌견,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11.7 그 특별 조치가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 13년 기출 문제
이게 이제 1974년 그 했던 건데 1974년 이 조치를 왜 내렸냐면 이 1974년 때 몇 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72년에 해갖고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석유 가격이 갑자기 요금이 인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억압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석유 가격을 올린 거고, 그 다음 한유의 평가절하. 그러니까 석유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그 입장에서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이게 일단 석유값이 올라가면 안 좋죠.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유 평가절하라는 거예요. 평가절하. 한유를 평가절하했다는 거는 그 한유값을 뭐예요? 달러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예?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평가 조달을 했다. 그래서 그 달러가를 낮춰서 원가를 이제 아니 달러가를 높인 게 아니라 지금 원가를 낮춰가지고 달러를 높인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야, 문제가. 그래서 한유를 평가 조달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원화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한 거죠.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실시인데, 이거는 뭐냐면, 세율을 이제 뭐냐면 13% 단위세로 경기조절위에서 상하 3% 내에서 대통령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건 보통 한 13%지만 이제 10% 정도 걷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있죠. 집적세 중에 하나죠. 이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기에 몇 퍼센트 걷어요? 보통 10% 걷잖아. 1,000원이면 100원 정도 세금을 걷고 그런 건데, 자, 그 다음 수입 자율 활용 부분이 있고, 부동산 투기 억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동산의 투기를 부추긴 것은 오히려 정부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그 속에서 이제 차익을 해가지고, 뭐 여러 그 경제개발 자금도 끌어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이후에 이제 그 경제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박정희 정책 이후에 이제 경제정책은 이제 5공화국, 전두환 때인데, 이때 이제 전두환 때가 이제 산업합리화 정책을 내세웠고, 경제공황을 타개해서 공장발전법이나 조세감면구제법, 이런 것들 부실기업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실기업 정리가 상당히 편했어. 왜냐면 이제 재벌들 총수 불러놓고는 조인트 한번 까면서, 그 말 안 들으면 저희, 국정원에서 이제 안기부에 불러내가지고 이제, 한번 후드 패고, 그러면 어떻게, 다 알아서 해줬죠? 예.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뭐냐면 재벌들이 정치 권력에 종속돼 있었어요.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는. 그래갖고 재벌들이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일자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사업도 익히고, 공장도 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돼야 안 되게. 안 되죠.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났죠. 그래서 박근혜가 한번 예전에 아버지 따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망한 거 아니야. CJ 그 인사에 막 관여했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정치 권력이 산업 재벌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예요. 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재벌 통제를 해야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독점 자본체제가 이제 형성되고서 특정 기업에게 이제 재벌을 인수해줘. 그래서 재벌들에게 이제 역할 분배한 거죠. 뭐 대우하고 삼성은 전자 만들어라. 그래서 자동차 진출 못하고 대신 현대는 자동차를 독점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때마치 이때 경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국제 3조 원가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외부적인 내용인데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러면서 중화학 부분에서 주력사회 성장하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맨날 무역을 하면 맨날 적자 봤거든요. 근데 최초도 뭐냐면 흑자를 봤어. 몇억 달러까지 흑자 봤냐면 100억 달러까지. 그래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일베 애들 특징을 보면 전두환 때는 그래도 경제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 좋긴 좋았어요 그때 뭐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세계 경제 변화에서 IMF 터지고 막 등등 있는데 요런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 보시고요. 그 밑에 경제기획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경기기획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여기
모기가 많아가지고. 자, 178페이지.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다음 미출제 이외의 경제 자금 방식을 조달 방식 두 가지 써보고. 이건 했나? 했네요. 중복된 거야. 넘어가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현대 한국사에 볼게요. 이건 잠깐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나왔던 건데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는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한국학 연구가 행해졌죠. 그래서 강복 이후에는 뭐 일제 식민지 잔재 일소, 식민사관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이제 민족의 자주 독립 국가 수립과 발전에 대한 정신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한글학회, 이 한글학회는 조선어학회를 이어받은 거야. 조선어학회 해산되고 나서 그 후에 해방 직후에 이제 1957년에 그 한글학회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건데 이 한글학회에서 이제 이게 1947년인가? 47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선어학회인데 한글학회로 이름 바뀌고 그 한글학회에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게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다가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중단됐죠. 그것을 이제 해방 후에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완간된 게 언제냐면 1957년이에요. 그래서 1957년은 어떤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게 09년 기출문에 나왔는데 왜 이게 나왔냐면 그 당시 09년 기출 근현대사 부분이 상당히 부실했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몇 년대에 뭐가 만들어졌고 그 정도야. 그래서 왜 이런 식의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MB가 그 당시 집권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현대사 부분을 되게 안 좋아했잖아.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를 낸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형편없는 문제였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줄침 부분 있죠? 그거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상계가 발간했는데 사상계는 이제 누가 만든 장주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름을.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상계를 발간을 해갖고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거든요. 이 장주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대학교 다니다가 끌려갔죠. 학도병으로. 그래서 일본 군내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전선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정을 했어.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 중경까지 간 거야. 천리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중경에 가고 거기에 한국 강복군에 편입을 해갖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OSS 그 독수리 작전에 또 참여를 하려고 또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투입되기 전에 뭐야? 일본이 망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사상계를 이제 발간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1970년에 김지하 시인이 오적을 발표했어요. 오적. 그래서 5명 큰 도독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박정희 정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 오적을 한 것을 이제 기하로 해서 폐간이 됐죠. 강제로.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박정희와 어떤 유신 정권을 비판하고 다니다가 거기 이제 어디에서 죽어요? 포천에 있는 그 곳에 가서 그 산 올라갔다가 뭐냐면 산에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족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이야. 3, 4년 전에 장주하 시 뭐냐면 한번 부검을 다시 해보니까 머리에 있죠. 이게 머리에 누군가 때린 그게 이제 박혀 있는 거야. 이 머리 두골이 그 안에 이제 타격상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누군가 죽인 거 아니야.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장주하가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교섭을 해갖고 뭐 박정희를 몰아내기 위해서 유신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뭐 쿠데타를 계획하다가 박정희 미리 이제 죽였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수주의자예요. 반공주의자고. 근데 진정한 보수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일베에서는 예전에 한번 일베들 그들 한번 예전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제 북성 카페. 얘네들 뭐냐면 장준하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정병을 일으킬 때 환영했다는 거야. 지지해주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장준하가 처음에는 박정희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쿠데타 일으킬 때. 그래서 이제 무능한 장면 조건이 났다 해갖고 장준하가 그 박정희 군사정권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 1년 만에 처단을 낼뻔인 거야, 지지를.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그 일베들은 요거는 맥락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한테 자기들 요구하는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본 거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상계는 되게 유명하니까 좀 인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면 이제 학회와 연구기관이 성립됐는데 대한민국 학수원이 만들어지죠. 1952년. 그래서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52년에 문화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학수원이 대한민국 학수원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 했다. 50년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60년대 보면 사회구역론과 이제 육삼항쟁을 계기로 이제 서구 사회학 이론이 수용에서 벗어나 민족의 재발견이 시작되면서 한국학 분야의 연구가 고조되고 이때 1966년에 한국기술연구원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민법 제32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소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60년대는 이제 어떤 시대예요? 이승만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죠. 그래서 요게 나왔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좀 웃기고 있는데 지금 기출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웃긴 거야. 그 09년 기출 문제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부인 이렇게 나와 있고 자유부인 아시죠? 50년대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그게 나와놓고 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 해가지고 맞는 것들 해갖고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뭐 국사교육에서 국정화 작업 이거는 이제 있고 80년대는 각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예활동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쭉 있는데 그냥 보세요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볼 건 없어요. 이거 아마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한 문제 딱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 다 끝났어요. 예. 한국사 다 끝나고 그 이제 세계사를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세계사는 처음에 서양사하고요. 그 다음에 동양사하고 그다음 일본사하고 기타사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는 지금 6월 둘째 주잖아요. 6월 둘째부터 해갖고 8월 달까지 어떻게 맞춰야 돼. 제가 그래갖고 강독을 못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도를 빼고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출문제 분석 있죠. 그걸 이제 하고 10월 초중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방학 때 빨리 빼기 위해서 진도를 한 2번 정도는 이제 보강이 있을 거예요. 보강이 있을 테니까 그게 알아두시고 아니면 뭐 12시에 시작해갖고 한 타임 더 늘려가지고 방학 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진도를 빼기도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